악당들은 대낮에 여성들을 끌고 가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성이 6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장애를 입었습니다. 화려하고 우아해 보이는 미용실과 찻집은 사실 여성들을 잔혹하게 짓밟은 지옥이었습니다. 19개의 강제 수용소에 2,000명의 여성들이 감금되어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평범한 여성이었던 그녀는 어떻게 잔혹한 악마로 변해버린 걸까요? 그리고 누가 그녀를 15년 동안 보호해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대도시로 가 미래를 꿈꾸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구인공고와 건강검진에 속아 끔찍한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10년 전 중국 충칭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몸을 팔게 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왕쯔치라는 여자의 15년 동안 충칭이라는 대도시에서 쌓아올린 사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90년 16살의 왕쯔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중국의 대도시 충칭으로 가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 사회는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부유한 삶을 꿈꿔왔습니다. 왕쯔치도 그들 중 한 명이었는데요. 왕쯔치는 충칭에서 아는 사람이 없었고 학력도 낮아 자신의 외모를 이용해야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꽤 예쁜 외모와 말솜씨가 좋아 곧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게 되었고 4년 동안 열심히 일하여 적지 않은 돈을 모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부자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요. 그때 중국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점차 높아졌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의식주 해결에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즐거움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모든 분야의 직업은 기회로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왕쯔치는 거리 곳곳에 들어선 미용실에 눈길이 가게 되었는데요. 끊임없이 드나드는 사람들을 보며 그녀는 미용업에 뛰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1994년 왕쯔치는 여동생 왕완닝과 함께 외신 미용실을 열었습니다. 그 미용실은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당시에는 미용실이 이미 너무 많아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사전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왕쯔치는 그냥 사업을 시작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용실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되어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화가 났던 것은 바로 옆거리에 새로 생긴 미용실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왕쯔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결국 왕쯔치는 다른 미용실들을 찾아가 비결을 배우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말처럼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왕쯔치는 손님이 많은 미용실들은 단순히 미용 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추가 서비스는 매우 은밀하고 불법적인데 합법적인 영업과 불법적인 서비스를 함께 제공해야만 미용실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왕쯔치는 자신의 미용실에도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방문하면 적극적으로 추가 서비스를 권유했고 온몸으로 자신의 미용실이 제공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남다르다는 것을 어필했습니다. 왕씨 자매는 둘 다 미인이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객 확보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 서비스 직원을 먼저 고용했던 것입니다. 손님도 없는데 직원 월급을 계속 줘야 해서 미용실은 더 빨리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1996년 왕쯔치는 자신의 꿈이 무너져 좌절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2명의 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쯔치가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행을 저질렀다면 그 두 사람은 마치 악마처럼 그녀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타오밍구였고 그는 제비족으로 돈 많은 사람들 주변을 맴돌며 뛰어난 말솜씨로 여러 사람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종광이었고 오랫동안 유흥업소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주변에 같은 일을 하는 여성들을 많이 알고 있었으며 업계의 숨겨진 규칙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타오밍구와 종광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다 왕씨 자매가 2년 동안 동종업계의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미용실을 운영하려고 했지만 폐업하기 직전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왕씨 자매가 타오밍고와 종광이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부부는 왕씨 자매가 미용실 운영을 자신들에게 맡기면 꼭 성공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업이 성공하면 수익을 나눠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부자가 되겠다는 꿈에 눈이 먼 왕쯔치는 망설임 없이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미용실을 찾아오는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요. 바로 서비스 직원이 부족했습니다. 타오밍구는 사업을 성공하려면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서비스 직원은 종광이의 인맥을 통해 구했는데 서로 아는 사이라 일을 하고 싶을 때만 출근하여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오래 기다리는 일이 잦아 미용실 이미지에도 역시나 좋지 않았는데요. 네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몇 가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이미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을 포섭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주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괜찮은 조건의 여성들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생계가 어려운 여성들을 유혹하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인력시장에서 갓 졸업한 젊은 여성들을 채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경험이 부족하고 순진하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쯔치는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게 된 그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상의하기 시작했는데요. 타오밍구는 건강검진이라는 명목으로 채용된 여성들을 한 곳에 모아 신분증, 휴대전화, 돈 등을 압수하고 공동생활을 하게 하며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왕쯔치 일당은 이미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유흥업소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부터 시작하여 시골에서 올라온 여성들과 갓 졸업한 젊은 여성들을 협박하며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는 여성들은 작은 방에 감금하고 폭행을 가하며 다른 여성들에게 그 장면을 보여주며 겁을 주었습니다. 폭력과 협박으로 왕쯔치 일당은 여성들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방법을 통해 미용실은 안정적으로 서비스 직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인건비도 거의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쯔치는 저렴한 가격, 완벽한 서비스라는 전략으로 미용실을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감금된 여성들의 눈물과 고통으로 왕쯔치의 미용실은 충칭에서 가장 유명한 미용실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충칭에서 택시를 타고 82안 또는 미지근한 물이라고 말하면 택시기사들은 곧바로 왕쯔치가 운영하는 찻집으로 손님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찻집에서는 시간 단위로 서비스 요금을 받았는데 45분에 82안, 하나로 약 1만 5천 원이었고 서비스를 받는 동안 미지근한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언어를 사용하면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그곳에서 억지로 일하게 된 여성들에게는 인간 지옥이었습니다. 왕쯔치 일당은 새로 들어온 여성들을 허름하고 습한 방에 가두고 뺨을 때리고 몽둥이로 구타하며 강제로 몸을 파는 법과 손님 접대하는 요령을 가르쳤습니다. 여성들이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물과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하기 시작한 여성들에게도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그녀들은 매일 최소 450분 일해야 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45분 동안 말뚝박기 혹은 200개의 스커트 등의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쯔치 일당은 여성들의 생리기간도 약물로 조절하여 영업시간을 늘렸으며 생리대 같은 여성용품은 피해 여성들이 조직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만 구할 수 있는 사치품이 되었습니다. 왕쯔치는 사업 규모가 커지고 여성들이 많아지자 그녀들의 도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친척들을 동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깡패들을 고용해 경비원으로 세우고 마치 죄수를 호송하듯 여성들을 일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나도 여성들은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요. 그녀들은 퇴근 후에도 함께 회의를 강요당했습니다. 관리자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실적이 저조한 여성들은 따로 불려나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들은 업무 교육을 강요받았는데 미용실에서 정한 기준을 통과할 때까지
교육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은 매일 끊임없이 서비스를 강요당했고 절대로 반항해서는 안 된다는 세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려는 여성에 대해 왕츠치 일당은 그녀들을 쇠사슬로 침대에 묶여 오랫동안 고통을 받게 했습니다. 왕츠치 일당은 감금된 여성들을 단순히 돈벌이 도구로 여겼습니다. 가장 끔찍한 것은 여성들이 생리 중이거나 아프더라도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이 왕이라며 무조건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몇몇 여성들은 정을 포기하고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남자를 보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다가가 옷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탈출을 시도하는 여성들도 있었는데 아젠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아젠은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을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날 밤 방에는 아젠 혼자 남게 되어 그녀는 이때다 싶어 긴장해하며 떨리는 손으로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꺼내 창문에 묶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양실조로 소나기 힘이 약해져 결국 6층에서 추락하여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 떠날 것을 각오하고 탈출을 시도한 아젠은 자신이 결국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젠이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타오밍구와 깡패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질문에 아젠은 눈물을 삼키며 자신이 창문을 닦다가 실수로 떨어진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타오밍구는 범죄를 숨기기 위해 아젠을 찻집으로 다시 데려가 8년 동안 감금하며 물과 음식도 제대로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바깥 세상을 엿보며 자유를 갈망했습니다. 15년 동안 왕츠치 일당은 9개의 업소를 운영하며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감금하여 19개의 비밀 아지트를 운영해 불법으로 1억 위안, 하나로 약 191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왕츠치 일당에게 희생당한 여성들 중에는 일자리를 찾다가 실종된 아내가 있었고 졸업 후 가족과 연락이 끊긴 젊은 여성이 있었으며 또 감금된 후 오늘날까지도 행방불명된 7명의 여성이 있었습니다.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미용실과 찻집입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간판 뒤에는 더럽고 추악한 거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아한 찻집은 남자들의 천국이자 여성들의 지옥이었습니다. 특히 충칭시 공항국 위중 분국의 맞은편에 위치한 량덴 찻집이 있었는데 그 대담한 위치 선정으로 사람들은 왕츠치 일당이 관료들과의 유착 관계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2009년 8월 7일 당시 충칭시 사법국 국장이었던 원창이 베이징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왕츠치가 운영하는 가장 크고 유명한 최위안시안 찻집에 200여 명의 경찰이 들이닥쳐 300명이 넘는 여성들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왕츠치 일당은 부하 직원의 제보를 받아 이미 도주하여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달 후 경찰은 선양에서 왕츠치, 타오밍구, 종광이 등 주범들을 체포했지만 왕츠치의 여동생 왕완닝은 여전히 도주 중이었습니다. 원창이 체포되고 찻집이 폐쇄되자 사람들은 원창이 찻집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원창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밝혀진 진실은 달랐습니다. 왕츠치의 진짜 배우는 원창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던 충칭시 공항국 치안총대 부총대장 천타오였습니다. 천타오는 재직 기간 동안 왕츠치의 모든 사업체를 경찰 단속으로부터 보호해줬습니다. 그는 왕츠치에게 1만 9천 위안, 하나로 약 364만 원의 뇌물을 받았고 또 10번 넘게 무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2010년 4월 14일 천타오는 유기징역 19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8월 11일 충칭시 인민법원은 조폭두목 왕츠치를 포함한 30여 명에 대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왕츠치와 타오밍구는 범죄단체의 조직죄와 뇌물죄 등 여러 혐의로 극형을 선고받았고 종광이는 극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20명의 조직원 중 2명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왕츠치의 5째 여동생은 임신 중이어서 출산 후 수감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도주 중이던 왕완닝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어
사건이 발각되기 전부터 경로를 계획했는데 찻집이 경찰의 단속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녀는 언니 왕츠치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그러다 2011년 3월 말에 경찰은 600일 가까이 해외에서 왕완닝을 추적한 끝에 그녀가 필리핀 마닐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필리핀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왕완닝을 체포한 후 중국으로 송환했습니다. 두 나라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그녀에게 극형은 선고할 수 없어 무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어 그녀는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여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2011년 12월 7일 왕츠치와 타오밍구의 극형이 집행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충칭이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악당들은 마침내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어 결국 충칭 시민들의 이야깃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왕츠치는 돈을 벌고 싶어 어린 나이에 혼자 충칭으로 가 일하여 돈을 모아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참 영리하고 대단한 패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돈에 눈이 멀어 사업의 실패 위기에 처하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을 가리지 않아 결국 범죄의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되돌릴 수 없는 처벌을 받게 되었는데요. 물론 돈을 좋아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왕츠치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2,000명이 넘는 여성들을 잔혹하게 대했고 수많은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녀가 극형을 받았을 때 한 번이라도 후회했을까요? 왕츠치는 결국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지만 피해된 무고한 여성들의 악몽은 오늘날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들은 구직 사기를 당하여 돌이킬 수 없는 젊음의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법률이 강화되면서 범죄가 줄어들겠지만 사람들이 겪은 범행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가슴 아프고 놀랍게 됩니다. 햇빛 아래 드러난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길에는 빛나는 대로만 있는 게 아니며 선의를 저버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악당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디에서든 여성들은 물건처럼 거래되거나 매매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